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4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달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 전역에서 2차례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3천만 명에게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던 군중들 사이에서 난동이 벌어지면서 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법원에 미처리된 사건이 3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만 400만 건이 넘는데요. 이민 판사 부조, 예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법원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적체된 사건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 시행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6일 기준 이민법원에 보류 중인 미처리 사건은 400만 건 이상. 지난 2021년 9월 보고된 170만 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판사 1명당 최대 5천 건의 사건을 맡아야 하는 셈입니다. 계류 사건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쌓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연방이민법원의 불법 체류자 추방 사건 심리 일정은 2029년까지 예정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데 망명 신청부터 영주권 항소 등 이민자 급증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텍사스주 이민법원의 경우 보류된 사건이 49만 건에 달하는데 달라스 지역 법원에서만 4년 사이 300%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판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5천 명의 이민 판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전역 이민 판사 수에 비하면 무려 7배가량을 증원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의 적은 예산 탓에 인력 충원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부하된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결국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더 오랫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 중 2년 이하 체류자들은 법원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추방 절차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또 IT나 베네수엘라 등 인도적 체류허가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법원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달 LA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단속 작전은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주도하며 불법 체류자와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연방법 집행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이번 단속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FBI와 마약 단속국 요원들도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한인 커뮤니티의 한 단체의 대여방에서는 한인타운 올림픽 갤러리아 몰 앞에서도 한인 1명과 히스패닉 2명이 단속에 걸렸다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한인 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추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ICE와 국토안보부에 추방 목표를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민자 보호를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법적 지원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 중 절반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에 공지문이 붙으면서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위오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7일 산타모니카 블러버드를 따라 나무 기둥과 바닥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연락처가 적힌 공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은 해당 공지문이 이웃들 간의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고 지역사회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해당 공지문을 즉시 제거했으며 누가 부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규정을 위반하는 공지문 부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번 달 내로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될 것이란 내용의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추방 명령을 받고도 남아있는 체류자들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 두 차례의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폭설과 얼음비, 북극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두 개의 겨울 폭풍이 예보된 가운데 센트럴 플레인스와 오하이오 밸리, 미드 애틀랜틱 지역을 포함해 2,900만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 센트럴 플레인스 지역에 형성돼 오클라호마와 아칸소에 비와 결빙이 예상되며 내일부터 켄터키에서 메릴랜드까지 중간 규모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드 애틀랜틱 지역은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폭풍의 남쪽 지역인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계곡 하류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홍수 위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내일 밤 콜로라도와 캔자스에서 가벼운 눈으로 시작돼 수요일에는 캔자스에서 미시간까지 중간에서 강한 눈을 동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국은 목요일에는 폭풍이 캐나다로 이동하면서 뉴 잉글랜드 북부에 눈이 내리고 보스턴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구간에는 비가 예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져 출퇴근길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된 던킨 제품 약 200만 개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제조업체 FGF 브랜드는 한 도넛 생산 시설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확인된 후 도넛과 베이커리 제품 200만 개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 13일 이전에 생산된 초콜릿과 라즈베리, 바바리안 크림 도넛, 프렌치 크루아상, 에클레어 그리고 커피 롤 등입니다. 던킨 측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도넛은 안전하다며 리콜 당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리스테리아균이 미국 내 식중독 사망 원인 3위라며 임산부와 고령자, 신생아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은 예방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로 1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인 건강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단계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어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제59회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40대 22로 제압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우승으로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쿼터백 제일런 허츠가 221 패싱 야드와 역대 슈퍼볼 최장 기록인 72 러싱 야드를 달성하며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시작 전 큰 경기에 강한 패트릭 마홈스를 보유한 캔자스시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필라델피아는 강력한 수비와 허츠의 경기 운영으로 18점 차 완승을 거두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에서 우승을 축하하던 팬들로 거리가 혼잡해지면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클라리지 스트릿과 애담스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얼굴과 몸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30대 남성 2명을 발견했고 두 남성은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 한 명은 40발가량의 총알로 앞 유리창 구멍이 뚫린 지프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됐으며 두 번째 남성은 조수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짙은색 혼다 차량이 주차된 지프 차량 옆에 멈춰서더니 누군가 내려 지프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던 군중 사이에서도 난동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어제 저녁 일부 팬들이 과열되면서 기물 파손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중들로 은행 2곳과 상점 2곳 등 8건의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으며 신호등이 무너지거나 군중들이 경찰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고 교차로에서는 큰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1시 35분쯤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50명 가까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9명은 치안 방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규정 위반 통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템플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8살 학생도 승리를 축하하던 도중 가로등 기둥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3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Our nation requires steel and aluminum to be made in America, not in foreign lands. We need to create in order to protect our country's futur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틀 동안 상호 관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관세 조치로 냉장고와 세탁기, 자동차, 철근 등 철강 제품과 음료캔, 스마트폰, 노트북, 스포츠용품 등 알루미늄 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로서의 가치보다 제조 원가가 더 큰 1센트 동전의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페니의 가치가 1센트지만 제조 비용이 2센트를 넘어 낭비라며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에게 페니 주조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조폐국에 따르면 지난해 32억 개의 페니를 생산하는데 8,5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페니 한 개당 제조 비용은 3센트가 넘어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페니 생산 중단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도 생산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페니 생산 여부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페니 주조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겼다며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변인이 SNS에 올린 성명입니다. 토요일에 석방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 수감자들에 대한 인질 인도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측이 합의한 휴전 협정의 합의를 위반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민에게 총을 쏘고 구호품 지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인질 석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가자 주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출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의 인질 석방 연기 발표 뒤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 광장엔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They all need to come home now. Every single person that doesn't belong there needs to come home now. Every single one of them. No need to delay, nothing. Send them all home. 지난 19일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6주간의 교전을 멈추는 단계적 휴전에 돌입했지만 긴장은 여전합니다. 하마스 측은 가자지구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인 여성 인질을 먼저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가자지구의 통로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휴전에 돌입하며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000여 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이후 헌법재판소도 위험할 거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헌재 습격 모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작성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개별 경호팀이 배치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은 곧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이후 시위대 3명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담을 넘다 붙잡혔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노골적인 위협과 선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힘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게시판엔 헌법재판소 주변 진입로와 내부 구조는 물론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가운데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 불을 지르는 게 정답이란 글을 쓴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20개를 특정하고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앞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글이 올라온 점에 주목해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 74건과 가짜뉴스 5건을 조사해 작성자 5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무장한 경찰관이 동행하고 자택 주변 순찰도 대폭 늘렸습니다. 상시 경호를 받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외에 재판관 전원이 개별 경호를 받는 것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건데 회의를 참관한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가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김용현 상임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헌재가 판단할 권한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인권위원이 헌재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안건은 제적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무리한 불법 영장 집행과 또 구속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인권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등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관한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혹은 판단하는 그런 상황 정치를 하게끔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폭력이 승리한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안건 통과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겠다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1층하고 지하를 사수하면 될 것 같아요. 떡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여튼 몇 명만 남아있게.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야, 이 개X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어디 기자님이세요?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데 자경단처럼 나서서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지지자들은 경찰이 추가 투입되고 나서야 빠졌고 이들의 바람대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권고안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접수한 뒤 논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엽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선관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적은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신 실장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계엄군 사령관 3인방이 신 실장의 장관 시절 진급한 만큼 사전 계엄 모의에 관여했는지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내세우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위를 확인할 증인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꼽은 바 있습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 책임자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이기도 한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브코브 외무차관 역시 양국 간 소통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논의할 준비가 됐지만 동등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을 철수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20% 넘게 감소하며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610만 6천 쌍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980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000만 쌍의 벽이 깨지며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왔고요. 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잠시 반등했지만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서 혼인신고 건수는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여전히 1,000만 명을 밑돌면서 총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집히고 부서진 버스 주변과 물속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과테말라에서 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돼 승객과 운전자 구조에 나섰지만 소방당국은 최소 49구의 시신을 임시 안치실로 옮겼다고 밝혔고요. 로이터 통신은 5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버스에 현지 주민 7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추락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리비아 동남부 사막 지역에서 이주민 시신 수십 구가 묻힌 집단 매장지 2곳이 발견됐습니다. 리비아 동남부 쿠프라시의 한 농장에서 현지 시간 7일 19구의 시신을 발굴한 데 이어 하루 뒤 한 이주민 시설 옆에서도 시신 30구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신에는 총상 흔적도 있었고요. 시설에 감금됐던 이주민 76명은 구조됐습니다. 리비아 보안당국은 이주민 시설 옆 매장지에 더 많은 시신이 매장됐을 것으로 보고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자유를 고의로 박탈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중동 지역 이주민 행렬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신매매 브로커가 미립국을 구실로 이득을 취하거나 학대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2025년을 와서 우리가 이제는 레몬법과 리커에 대한 2024년도의 결과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머세디스가 2024년도에는 많은 리커를 받습니다. 그 리커 내용에는 제일 많은 게 software issue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stability, electronic stability 프로그램이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ESP software warning을 볼 때는 뭐 그냥 소프트웨어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 ESP 이슈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더 천천히 브레이크가 밟아질 수가 있는 환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malfunction입니다. 이는 워닝을 보실 때는 곧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큼 브레이크를 해서 빨리 멈추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틈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건데 ESP malfunction이 생길 때는 그 길이보다 2배를 더 길이를 놔둬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는 malfunction을 체험할 때는 더 앞서서 브레이크를 안 밟으실 때는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any warning light, 특별히 ESP malfunction을 보시면은
꼭 수리를 빨리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무료로 고침을 받을 겁니다. 지금 머세디스를 타고 있는 분들 소프트웨어 malfunction이 있어도 차는 잘 가니까 내 전기차는 그래도 차지는 잘 되니까 이슈가 다른 거는 없으니까 내가 꼭 굳이 안 가도 된다 하지 마시고 software malfunction warning light가 들어올 때도 무조건 prioritize 해가지고 빨리 딜러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software 이슈는 ESP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에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브레이크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ny warning 이슈가 들어올 때는 서비스 센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에 나왔던 리커 아웃컴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방심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의 촉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의 한 거리, 입간판 뒤에 서 있던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봉투를 건네받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행인이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죠. 커피를 손에 든 이 남성, 바로 경찰관이었는데요. 검찰의 전화를 받고 돈을 건넸다는 피해자의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했고요. 곧바로 사라진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가는데요. 끈질긴 추격 끝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이 남성, 피해자를 속여 무려 1억 3,800만 원을 빼앗았는데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봤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보이스피싱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이곳저곳을 혼자 바쁘게 오가는 모자 쓴 남성. 뭔가 수상하죠? 문이 안 잠긴 차에서 물건을 훔치는 차량 털이범입니다. CCTV만 피하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한 시민이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문 열린 차에서 물건을 훔치던 차량 털이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훔친 물건은 담배 4갑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주차하실 때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해보는 습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있죠. 길 가던 차량 앞으로 뭔가가 쉴 새 없이 계속 날아듭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을 올린 운전자,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중에 정면에서 도로 시설물과 온갖 쓰레기들이 날아왔다며 바로 멈췄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흠집이 생기고 일부가 파손됐다는데요. 운전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견을 구한다면서 차량 원상복구만 돼도 만족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차가 아니라 길 가던 사람 앞으로 날아들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텐데요. 시설물 관리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식이나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서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바로 하임리히법인데요. 한 10살 어린이가 하임리히법으로 엄마의 목숨을 구해 화제입니다. 중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포도를 먹던 엄마가 목에 뭔가 걸렸는지 괴로워하자 아들이 달려와 등을 세게 쳐줍니다. 이내 목에 걸린 걸 토해냈지만 완전히 빠진 게 아닌지 아들이 건넨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자 뭔가 생각난 듯한 아들, 침착하게 여성의 등 뒤로 가더니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얼마 지나지 않자 엄마는 포도씨를 뱉어내면서 숨을 돌렸고요. 괜찮아진 엄마를 확인하고는 태연하게 휴대전화로 하던 게임을 마저 합니다. 놀란 엄마를 달래주려 한 건지 오빠의 행동을 따라하려 한 건지 딸도 엄마를 다독여주면서 위기 상황은 해제됩니다. 목에 포도씨가 걸린 엄마의 생명을 아들이 완벽하게 지켜줬는데요. 응급처치의 정석을 보여준 10살 아이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구나, 본받을 건 본받아야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튀어나온 턱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머리 위에 촉수까지. 보기만 해도 무서운 모습을 한 이 물고기.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바로 그 물고기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수심 200m에서 2km 사이에 서식한다는 심해어, 일명 악마의 물고기 혹등아기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사고를 연구하던 연구팀이 스페인 해안 수면 근처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실제로 포착한 건데요. 알려진 대로 안테나 모양의 촉수로 빛을 내면서 어둠 속을 유영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심해어이기 때문에 그동안 잠수정에서 촬영되거나 사체로 발견된 적만 있을 뿐 수면 근처에서 살아있는 채로 목격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고요. 오래 살면 연구 가치가 더 빛났겠지만 이미 어딘가를 다친 상태였던 물고기는 발견 몇 시간 뒤에 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얕은 수심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질병이나 상승 해류, 포식자로부터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매일 전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한 여성의 영화 같은 사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영국의 30대 여성 내시 필레이. 의식이 되찾았을 때 남편과 자녀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17살까지의 일들만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가족의 도움으로 차차 자신이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다는 걸 다시 기억할 수 있었지만 퇴원하고 나서 또 다른 증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건데요. 단순 건망증으로 생각했던 이 증상, 매일 반복되자 병원을 찾아갔고 결국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좌절하기 쉬울 법한 순간이지만 그녀는 내일이면 잊을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매일 일기로 하루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 SNS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모습을 담아두고 있다고 하고요. 누리꾼들은 영화 같은 일이다,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 같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투데이 마글마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